제가 솔직히 어린 나이에 좀 성공한 부분은 없진 않은 게 큰 회사에서 30대 초반때 상무가 됐어. 그 메릴린치에서. 여기에 18년 전에 전무가 돼갖고 아직도 18년 동안 전무해요. 진짜. 그렇게 보면 어린 나이에 승진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월가월부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TV 김용갑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명 월가월부에 맞는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채널명 월가월부는 월가에서 월급 받는 부자라는 뜻인데요. 이걸 줄여서 월가월부라는 의미의 채널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월급 받는 부자분을 실제로 좀 한번 모셔봤습니다. 뉴욕생명 자산운용의 윤재성 CIO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생명의 계열사인 뉴욕생명 자산운용의 CIO로 계시잖아요.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뉴욕생명에 대해서 좀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그 보험사인지 혹시 잠깐 먼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뉴욕 라이프는 생명보험회사고 뮤추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보험을 사시는 분이 회사 주인이에요. 밴가드라는 회사 같이. 그래서 주식회사도 아니고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주인 회사예요. 그런 회사 중에서는 제일 커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안에 보험도 관리하고 자산회사가 있어요. 아예 자산회사가 더 커요, 보험보다. 그 자산회사 CIO예요. 네. 그럼 저희가 빌리언 달러로 한 700 정도 되는데 한 400 정도가 손님 자산이고 한 300 정도가 보험회사 돈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해서 굴리는 이 자금의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00조가 넘는 850 환율 거죠. 환율까지 생각하면 이제 뭐 한 850, 880 그 사이 정도 이제 될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40조 정도 되니까 오케이. 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을 지금 굴리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직접 굴리는 건 아니지만 네. 관리하고 있죠. 예. 네, 그 정도의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월가에서도 대단히 큰 규모의 금융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월가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한국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일하는 한국인들 중에 이민 2세들도 있고 3세들도 있고 한데 미국으로 이민은 언제쯤 오신 거예요? 저는 좀 특이하게 왔어요. 미국으로 직접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극동건설학 건축회사 네. 유럽 대표였어서 8살 때 그 여의도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4학년 들어갈 때쯤 유럽으로 떠났어요. 네. 그래서 화란이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독일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1 때 미국에 와서 프린스턴 뉴저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코넬 대학교 대학원 나왔어요. 코넬 대학교에서는 또 코넬대 유명한 곳인 공대를 또 나오셨는데 공대. 소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비리그에 공대가 좀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코넬은 아니에요. 코넬은 세요. 사실 제외죠. 코넬의 공대는 이 말이 뭐 통하지 않는 네. 곳이라고 평가를 좀 많이 받는데 이 코넬대 공대를 나오셨고 그 이후에 월스트리트로 오셨어요. 이 월가로 오셨는데 조금 이 커리어상으로 봤을 때는 전공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떤 것 부모님 때문에? 영향인데 네.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그냥 아무 공대도 그러니까 전제 아니면은 대학 과도 아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억지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전자를 너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싫어하는 것보다 안 좋아해갖고 네. 대학원을 Operations Research 이쪽으로 옮겼어요. 솔직히 그때 그린 카드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한 적당히 은수저 정도는 태어났는데 대학교 한 3학년 때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회사를 사서 네. 빵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적당히 은수저를 태어나서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라 그러나? 네. 쭉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 딱 그때 F1 비자를 미국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22~23살에 한국말도 지금보다 한참 못하고 한국 돌아가서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면 되니까 뭐 상관없다. 군대 가서 좀 힘들겠지만 그것만 넘기면은 이제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때 회사를 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부터 갑자기 내가 보기에는 충격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Outlier라는 책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람 책 챕터 하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인생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네. 반은 훌륭해지고 네.
반은 유치장 간대. 좀 이렇게 좌절하고요. 네, 왜냐면 무슨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뭘 해야 된다. 근데 다 좋게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나쁘게도 될 수 있지만 뭐 사람한테 발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은수저를 입에서 딱 빼고 이제 너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래서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대학원 나와서 급하게 직업을 찾았어야 되죠. 근데 그때도 지금 같은 불경기 지나갈 때였는데 89, 91년도 외국인들한테 직업을 안 줬어요. 불경기 생기면 외국인들을 안 쓸라 그래요. 네. 지금도 경제가 약해져갖고 한국 분들이 대학생들이 힘들게 직업을 못 찾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F1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런 말도 해요. 비는 거, 베깅, 그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선배 네트워크를 찾아서 그린카드 안 주는 메럴 린치라는 회사한테 알룸나이한테 부탁을 했죠. 좀 예. 기회를 달라 뭐 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채용된 게 메럴 린치 트레이딩 플로어예요. 채권 프로그래머. 컴퓨터 건드리는 거. 그러면 첫 직장이 메릴 린치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트레이딩 플로어 증권 쪽에 네. 컴퓨터 두는 직원. 그러다가 그 리스크 쪽으로 옮겼어요. 네. 그 리스크가 뭐 그때 94년도에 이것도 지금이랑 비슷한 페드가 막 이자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마켓이 많이 심하게 깨져갖고 네. 리스크란 컨셉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런 그룹이 생겨서 글로 옮겼어요. 저는 계속 발전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일본에 갈 기회가 생겨갖고 97년도 일본 가니까 또 IMF가 터지고 IMF라는 게 에이시아한테 안 좋았죠. 그것도 좋은 기회였어요. 뭐가 막 망가지니까 저한테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승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돌아와서 뭐 회사도 한 번 더 옮기고 이게 내 네 번째 회사예요. 그 다음이 JP 모건. 저 일본 간 게 JP 모건이고 네. 영국 가서 웨스턴이라고 펜코보다는 좀 적은 채권 회사. 거기 갔다가 이 회사로 옮겼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네 회사에서 일했지만 12군데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손을 들어. 이 버릇이야, 나쁜 버릇. 뭘 누가 하고 싶니? 네. 아니면 내가 직접 이렇게 뭘 하고 싶어서 네. 자꾸 기회를 찾았어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손을 먹고 살아야 들었던 게 근데 어쨌든 또 새로운 기회들을 정말 가져다 준 거 같네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어린 나이에 좀 성공한 부분은 없진 않은 게 큰 회사에서 30대 초반 때 상무가 됐어, 그 메릴린치에서. 여기에 18년 전에 전무가 돼갖고 아직도 18년 동안 전무해요. 진짜요? 그렇게 보면 어린 나이에 승진을 했는데 큰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는 늦게 텄어요. 그래갖고 그때가 내가 32살인가 3살인가 때 상무였을 때 와. 승진을 기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승진을 다른 회사가 조언을 받았는데 헤지펀드 쪽에서 그거는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거쳐서 끝까지 갔어. 마지막 2명인가 3명이었는데 거기서 꽝. 큰 그림의 생각이 모질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 다양하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애널리티컬 퀀트 이게 저한테는 그 하는 일이 퀀트였으니까 중요했고 커지면서 마켓 knowledge 많이 키웠는데 30대 들어오니까 어느 중간치 상무 쪽까지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안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는 큰 그림으로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어. 기회가 너무 빨리 온 거지. 한 2, 3년 후에만 왔어도 내가 찬스가 됐었겠지. 와. 이른 나이에 이제 승진을 해서 임원이 빨리 됐었잖아요. 사실 30 초반이면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상무가 되신 건데. 누가 물어보는데 여기 사장 뭐 되고 싶냐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투자니까 그건 포기하기 싫어. 근데 그거는 회사가 해보라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 아시아 담당. 아시아 이거는 쪽에서. 비즈니스예요. 네. 10년 전에 한국에 가서 내가 투자하는 물건을 팔라고 갔는데 내가 투자하는 이 멀티에서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짭짤하지 않더라고 한국에서. 네. 관심도 그렇게 막 크게 있지 않고. 근데 이 alternative, 대체 또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우리 회사한테 아니 한국이 대체 쪽으로 많이 옮기는데 네. 우리 대체 물건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국에 갖다가 팔자. 그래갖고 그때 제가 한국 오피스 문을 열었어요. 지금 한국 이제 아시아 쪽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회장.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CI, 그러니까 asset allocation만 하는 네. CI였는데 네. 총 CI도 아니고 그때 그 아이디어를 회사한테 줬더니 그럼 네가 가서 문을 열어봐라.
근데 내가 뭐 투자만 하는 놈이 갑자기 문을 여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비즈니스 하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문을 연 게 2013년이에요. 그러고서 15년 때 총 CIO 승진 받고 그때부터는 애설로케이션 좀 이렇게 이렇게 밑에 있는 직원한테 내려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 뭘 만드는 부분이 없진 않네요. 투자는 길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이 주식 올라가네 저 주식 올라가네 그런 모멘텀 그로스 주식을 막 투자하잖아요. 발라틸리티가 높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산을 모으려면 길게 투자하고 좀 위험한 주식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리스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막 트레이딩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길게 돈을 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박 나고 진짜 재벌 되려면은 작은 과목을 크게 갖고 가서 대박이 되든 그러면 확률상 한 20-30%는 대박이 되겠죠. 그리고 부러운 사람이 되겠죠. 그 7-80%는 뭐가 되냐고.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 소위 저희의 말 표현으로 뭐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뭐 이런 분들 뭐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거는 은퇴하시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버시고 잘 날리셨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투자할 때 저랑 같이 투자하면은 대박은 안 난다. 꾸준히 길게 가는 투자가다. 조금 디테일하게 투자를 가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봐서 3년, 5년 후에 뭐가 잘 될 거냐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남들이 다 알아서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가격에 맥혀 들어가 있냐. 그래서 지금 뭐 빅텍이 너무 잘 나가고 나는 좀 더 기다렸다가 놓쳤는데 뭐 한두 개 마친 것도 일찍 팔아서 다 못 먹고 아예 안 산 부분은 놓쳤는데 이거는 2000년대에 본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때만큼 심한 버블은 아니지만 버블이라는 건 어디서 멈추냐 모르죠. 하지만 다음 기회에 저는 보면은 commodity infrastructure 이런 게 이 deglobalization 그죠 중국 미국 이 이코노믹 전쟁 경제 전쟁 때문에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니까 거기서 제일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게 뭐냐. 주식은 좀 비싸요. historically 너무 비싸요. 채권은 이자가 높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채권은 무조건 대체 쪽으로 투자하면 더 좋고 real estate는 괜찮아요. 갖고 갈 수 있었는데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하여튼 벌써 갖고 있으면 좋고 뭐 이제 와서 뭐 사냐 그건 아닌 것 같고 commodity를 좋아해요. 그 대신 commodity 이제 경제가 약해지고 이제 불경기가 오든 뭐 살짝 오든 많이 오든 이제 한번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3년 5년 뭘 갖고 가야 되냐. 난 커머디티는 싸다고 봐요. 한국에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 뭐 학생들, 뭐 시청자분들도 제2의 윤재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무조건 사람이 성공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즐기는 것만 하고 그게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안 잘하는 직원 그 사람은 진짜 코안트만 좋아하고 그것만 하면은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승진도 원하고 기회를 찾는데 그러려면은 욕심이 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욕심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욕심을 열정이랑 맞추고 기회를 찾는 이 돈 저는 그게 좀 모질라요. 어떤 사람들 딱 보면 저 사람은 무조건 돈만 쫓아다니는 근데 저는 성격상 그런 사람들 성격도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요. 그래서 제가 즐거운 거는 제가 열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리스테이킹을 해갖고 필요할 때 기회 될 때 딱딱딱 맞춰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에브리데이 무조건 리스테이킹 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뭐 운 좋게 막 리스테이킹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대박 난 사람이 있으면은 한강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남들이 다 산 다음에 사는 건 아니에요. 참는 것도 투자다. 무조건 뭐를 사야 된다고 성격이 급해. 나는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인데 투자할 때는 성격을 많이 죽여요. 투자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뭘 살라 그러는데 기다리는 것도 지키는 것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당연히 투자를 할 때도 포함되지만 이 자리까지 오시는 데까지도 뭐 인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다 좀 기여를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